다음 시즌 맨유의 주전 백스리 라인업은 어떻게 될까? 제가 SNS를 하면서 팔로우하고 있는 각 클럽들의 팬 계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맨유의 팬 계정 유나이티드 피플스 TV에서 꽤 재밌는 그런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음 시즌 맨유의 주전 백스리 라인업은 어떻게 될까? 이거를 물어보는 설문조사였는데 그거를 보면서 저도 얘기할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얘기하기 앞서 현재 맨유의 상황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기에도 입 아프긴 하지만 맨유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포지션의 보강이 필요하죠.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선수들이 필요하고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모든 걸 챙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그 여러 포지션 중에서 그 보강이 필요한 여러 군데들 중에서 맨유가 최고 우선순위로 보강을 해야 되는 포지션은 어디냐? 전방 지역의 공격진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자료죠. 지난 시즌 맨유의 프리미어리그 팀 내 선수들 득점 순위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8골로 1위, 그 뒤로 아마드 8골, 가르나초가 6골, 호일루는 4골, 지르크지 3골, 그 아래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더리우트가 2골씩. 참 뭐랄까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시즌 맨유에서 리그 10골을 넣은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죠. 심지어 팀 내 리그 득점 순위 1위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였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최전방 스트라이커였던 호일룬과 지르크지가 각각 4골이랑 3골, 둘이 합쳐서 7골을 넣었죠. 축구는 결국엔 골을 넣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순위가 팀 순위가 아니에요. 팀의 득점 순위입니다. 1위 리버풀이 86골, 시티가 72골, 아스날이 69골 이렇게 넣을 동안에 유나이티드는 44골, 16위에 랭크되어 있죠. 그러니까 딱 리그 최종 순위가 이해가 돼요. 득점을 이렇게 못한다고 하면은 그 성적표가 납득이 되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후방 자원의 보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소식들만 봐도 최전방 스트라이커들 여러 링크 뜨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쿠냐 영입했고요. 지금 은베모 영입하려고 시도 중이고 주로 나오는 링크들이 전부 전방 공격수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맨유의 최우선 영입 우선순위가 골 순도가 높은 선수들, 득점 전환율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찬스가 났을 때 그거를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맨유의 전방 자원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맨유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공격진의 성적이 너무 처참했으니까 일단 진짜 급한 불인 그 공격진들 보강부터 먼저 하고, 즉 급한 불부터 먼저 끄고 일단 후방 자원들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후방 자원들이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더 급한 불이 앞쪽에 있다. 초대형 화재가 이미 저쪽에 발생을 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일단은 집중을 한 후에 좀 나중에 조금 여유가 될 때 그래도 후방 자원의 보강을 생각을 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시즌은 어떻게 될 거냐면 후방의 백스리 같은 경우는 일단 있는 애들로 어떻게든 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선수들의 면면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에반스는 이번에 은퇴를 했죠. 이제 남아있는 맨유의 백스리 라인업은 총 6명입니다. 해리 맥과이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마즈라위, 더리우트, 요로, 헤븐이죠. 결국 이 6명 중에서 백스리 라인업이 해결될 건데, 직전 시즌 24-25 시즌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맨유의 주전 백스리 라인업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다 이게 아니었죠. 적응의 문제도 일단 있었고 부상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비교적 좀 라인업들이 뒤죽박죽이 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팀들을 보면은, 그리고 강팀들 중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들을 보면은 백포가 됐든 백스리가 됐든 센터백들의 조합은 안정적으로 갖추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왔을 때 경기력들이 비교적 일관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후방 라인업의 조율이 깨졌을 때 경기력이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맨유도 이번 기회에 아모림 체제에서 백스리의 라인업을 확고히 해두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6명 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맨유의 감독은 후배 아모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이 어떤 백스리 자원을 뒤에 놓고 싶어 하느냐, 이거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모림은 왼쪽 스토퍼 자리엔 왼발잡이를 선호합니다. 이건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아모림이 이렇게 3-4-2-1 시스템을 펼칠 때 양쪽 윙백을 모두 다 넓게 쓰면서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측면 넓게 벌려놓는 플레이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빌드업 시에도 볼 때는 3-2 빌드업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윙백들이 부분적으로 빌드업에 관여하는,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빌드업을 하다가 볼을 잡아낸 쪽 스토퍼가 측면 넓게 벌린 윙백한테 찔러주는 그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각각 2번, 4번에 있는 이 양쪽 스토퍼들은 정발 스토퍼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에서 볼을 잡은 스토퍼가 오른쪽으로 벌려주거나 왼쪽에서 잡은 스토퍼가 왼쪽으로 벌려주거나 이럴 때는 각각 왼쪽에는 왼발잡이, 오른쪽에는 오른발잡이가 있었을 때 측면으로 벌려주기가 더 수월하겠죠. 이 4번 공간에 있는 오른쪽 스토퍼야. 오른발잡이는 좀 구하기가 쉽겠지만은 2번 자리에 있는 이 왼쪽 스토퍼 같은 경우는 왼발잡이가 상대적으로 희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라인업을 짤 때 염두에 둬야 할 퍼즐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상황에 맞춰 전진할 수 있는 양쪽 스토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림이 그냥 경기를 할 때 후방 자원들이 후방에만 머무르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한쪽 스토퍼를 교대로 전진을 시키죠. 왼쪽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있었을 때는 리산드로가 볼을 잡았을 때 패스워크를 하다가 본인이 볼을 몰고 이렇게 8번 공간으로 전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왼쪽 윙백, 왼쪽에 2선, 받쳐주는 미드필더 이렇게 왼쪽 지역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함으로써 수적 우위를 노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올라온 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비교적 플레이메이킹을 할 줄 아는 자원이었기 때문에 앞쪽으로 전진하는 동료한테 킬 패스를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상황을 봐서 최전방으로 크로스를 올려준다거나 안정적인 패스워크를 하면서 전방 지역의 조율을 돕는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나왔죠. 심지어 지난 리버풀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박스 타격까지 하면서 득점까지 기록하기도 했었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로 이제 레니오로가 나왔을 때 그런 그림들이 보였는데 왼쪽에 마르틴스 같은 경우는 올라갔을 때 주로 뭐 플레이메이킹이나 패스를 찔러주는 그런 쪽의 플레이를 더 많이 보여줬다면 요로 같은 경우는 보다 직접적인 박스 타격 올라갔을 때 순간적으로 전진해서 상대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노려주는 이런 플레이를 주로 보여줬죠. 선수가 워낙 피지컬도 좋고 스피드도 좋다 보니까 그런 순간적인 플레이에 상대가 당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 스토퍼가 교대로 올라가면서 공격 지역에서 수적으로 도움을 주는 플레이. 물론 당연히 이제 수비적으로 리스크는 짊어지는 거겠지만은 공격적으로만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격 때는 살짝 올라가는 중앙 센터백입니다. 이거는 조금 아쉽지만은 맨유에서는 잘 안 나왔던 장면이기는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포메이션의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은 좀 편합니다. 후방에 백스리, 가운데 4명, 2선 하프스페이스 인근에 2명, 최전방 스트라이커 하나. 이 3-4-2-1 시스템을 펼칠 때 어떻게 보면은 태생적인 약점이라고 할까요? 단점? 이런 게 있는데 바로 이 중원의 투미들이죠. 아모림 시스템에선 측면의 선수가 많습니다. 스토퍼, 윙백, 2선. 반대쪽도 스토퍼, 윙백, 2선. 측면에 각각 3명씩 배치되어 있죠. 필드 플레이어 10명 중에서 총 6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양쪽 측면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중원 같은 경우 수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야 뭐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죠.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측면 위주의 전진을 선호하고 측면에서 뭔가 변수를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반대급부로 중원에는 숫자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 투미들을 내보낼 때 상대의 3미들 많으면 뭐 4미들 이런 식으로 중원 싸움이 벌어지면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투미들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수적 열세 상황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아모림이 어떤 선택을 예전에 했었었느냐, 중앙에 있는 센터백을 올려보냈었어요. 그러면서 빌드업 시에는 양쪽으로 벌린 스토퍼, 골키퍼, 그리고 전진한 가운데 센터백이 6번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곤 했죠. 그래서 중원에서 수적 싸움이 벌어질 때는 이 올라간 센터백이 미드필더 역할도 하면서 일종의 3미드를 채워줬었습니다. 이 중앙으로 살짝 올라가는 센터백이 아모림 시스템의 빌드업에서 꽤 독특한 요소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빌드업 체계에서 가장 정중앙에 놓이기 때문에 축구 지능, 형세 판단, 빌드업 능력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포지션이다. 이 올라가는 센터백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플레이가 익숙해지고 맨유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측면 지역으로만 이제 무식하게 전진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의 숫자도 어느 정도 채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 지역에서의 전진도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 스포르팅 때 경기를 보면은 중앙으로 올라간 센터백이 빌드업의 중심이 되면서 중원에서 볼 끌어주고요. 3미들이 되면서 상대와 중원에서 수적 우위 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거에 정신이 팔린 상대가 측면을 살짝 비워놨을 때 올라가는 윙백에게 볼을 넘겨주는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림의 백스리의 3개의 조건, 왼발잡이 왼쪽 스토퍼, 상황에 따라 전진하는 양쪽 스토퍼, 그리고 빌드업이나 공격 시에 살짝 올라가서 미드필더가 되는 중앙 센터백, 이 조건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라인업에서 이제 골라봐야죠.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맨유가 상황이 공격진에 많이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후방에서의 보강은 쉽지 않다. 그래서 있는 애들로 써야 된다. 글쎄요. 우선 왼쪽 스토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되어야 되지 않나. 물론 맨유에 오고 나서 부상들이 너무 많고 그것도 다 장기 부상이라서 이탈할 우려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를 뛰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플레이들, 스토퍼에 전진하는 플레이, 전방 지역에서 수적으로 우위를 만들어주는 플레이 이런 것들을 리산드로가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저 같은 경우는 리산드로가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를 비교하면 빌드업 때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항상 얘기되는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들 그런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빌드업 능력이랑 공격에서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왼쪽 스토퍼에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필요하지 않나. 게다가 말씀드린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왼발잡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주전으로 놓고 같은 왼발잡이인 에이든 에븐을 이제 서브로 키워주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은 오른쪽 스토퍼 자리인데 여기는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요로랑 마즈라위 이 둘 중에 좀 고민이 되는데 모두 아시겠지만 마즈라위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윙백 자리에 나왔을 때보다 오른쪽 스토퍼로 나왔을 때 수비력이 진짜 좋았거든요. 스토퍼 중 한 명으로서 전진 수비하면서 상대의 전진을 틀어막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마즈라위 쪽이 좀 고민되기는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요로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조건 스토퍼의 전진성 때문에 그래요. 마즈라위가 오른쪽 스토퍼로 나왔을 때 수비력이 좋긴 했는데 아쉽지만 그런 공격적인 측면에서의 기여도 요로가 보여줬던 그 전진성 이런 거를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대신 수비력이 굉장히 든든했기 때문에 아모림이 선택적으로 좀 더 수비적인 경기를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즈라위를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의 스토퍼가 필요한 경기다. 이럴 때는 요로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 가운데 자리인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맥과이어가 주로 많이 나왔죠. 더리우트가 부상이었기 때문에. 우선 맥과이어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고마운 선수입니다. 인간적으로도 너무 존경스럽고요. 그 선수가 받았던 그런 전 세계적인 조롱들 이런 것들 다 이겨내고 정말 좋은 모습으로 돌아와서 맨유에 기여한 선수. 참 맨유 팬들이라면 감사함을 느끼는 선수인데 하지만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가운데 자리는 맥과이어보다는 더리우트를 적응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선수 나이적인 측면도 있고요. 맥과이어가 32세, 더리우트가 25세죠. 나이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센터백의 전진 부분 아모림이 스포르팅에서 보여줬던 그런 부분 전술을 수행하기에는 그래도 맥과이어보다는 더리우트가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피지컬적인 그런 이점들 그리고 공격할 때 세트피스에서의 그런 변수 창출 이런 것들은 맥과이어가 당연히 좋은 거를 알지만 기본적인 패스나 빌드업 선택을 봤을 때 더리우트가 이 올라가는 6번 미드필더로서의 플레이에 적응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운데 센터백이 살짝 올라가서 6번 미드필더가 되고 중원에서의 3미들 후방의 골키퍼 양쪽 스토퍼랑 사각형 그 빌드업 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이런 부분은 물론 더리우트도 훈련이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빌드업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꼽아본 주전 라인업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더리우트, 레니오로 이렇게 3명인데 물론 불안한 건 너무 많아요. 우선 첫 번째 부상. 이 백스리 라인업 3명 중에 2명이 약간 유리몸 기질이 있어요. 마르티네스가 부상당할 수도 있고요. 더리우트도 부상당할 수 있고요. 심지어 어린 선수인 요로 같은 경우도 맨유로 오고 나서 계속 뭔가 부상에 시달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그래서 이 3명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선수라는 게 약간의 흠이랄까? 그런데 부상이란 거는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이론적으로만 생각해 보면은 이 3명이 그래도 맨유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좀 쓸 수 있는 그런 백스리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라인업을 염두에 두고 뭐 훈련이나 그런 세션들을 아모림이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은 맨유도 프리시즌 경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들 우리가 좀 같이 보면서 다음 시즌에 백스리의 주전 라인업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씩 예측하면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디까지나 이건 처음에 말씀드렸듯 제 개인적인 예측의 부분이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다가오는 프리시즌 경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